저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는 밤입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열해가 되었네요. 긴 시간이었죠. 오늘 아침 화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정아, 너 언제까지 혼자 살래? 좋은 사람 하나 나왔는데 어때? 처음엔 단번에 거절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화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죠. 원룸도 아니고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이래. 조경업도 직접 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은데. 저는 마지막에 흔들렸어요. 아무래도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일이면 주말이고 마을 평생학습관에서도 강의가 없습니다. 텃밭일도 거의 다 끝냈고요. 남들은 다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데 저만 매일 저녁 TV 앞에 앉아 있잖아요. 좋아, 그럼 한번 만나볼게. 그렇게 말하곤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진이는 신난 목소리로 말했죠. 내일 대전 한옥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아직 젊잖아. 유정아, 60도 안 넘었잖니? 17살이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설레었던 게 그때 우리 반 학생이었던 민호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잠깐의 착각이었을 뿐이죠. 남편은 늘 내가 교사라서 다행이야라고 말하곤 했어요. 교사가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면서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만 가득하네요. 학교에서 입던 옷들이에요. 맨 안쪽에 남편이 사준 원피스가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백화점에 갔을 때였죠. 나랑 어울려? 하고 물었더니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묵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시계를 봤어요. 벌써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커피만 마시고 헤어지는 건가요? 너무 오래 만나서 어색하면 어쩌죠? 괜히 약속을 했나 싶기도 합니다.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 이마에 주름이 생겼죠. 아직 흰머리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확실히 예전과는 다릅니다. 손끝으로 주름을 펴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두근거림도 있었죠. 아주 오래된 그 떨림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이게 또 사랑을 시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일은 꼭 가봐야겠습니다. 화진이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말이죠. 아침 7시에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입니다. 대전까지 가려면 2시간 정도 걸리죠. 가슴이 오묘하게 뛰고 있었어요. 그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깊은 남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이 사준 옷이었죠. 입어봐라고 했을 때 처음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했더니 나이 드시고 이쁜 거 껴입으면 안 돼? 그렇게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9시가 조금 넘어 집을 나섰습니다. 너무 일찍 가서 카페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대전역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전철을 타니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린 학생들, 쇼핑하러 가는 주부들 다들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도 이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군요. 10시 반쯤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경복궁 옷카페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예쁜 곳이네요. 문 앞에서 깊은 숨을 한번 쉬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향이 풍겼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커피를 시키고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진 않았죠? 저보다 5분 일찍 온 것 같았어요. 화진이가 사진도 보여주고 나이도 말해줬지만 실제로 보니 또 다르네요. 윤재만이라는 분이었어요. 키가 제법 크고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괜찮았어요. 처음엔 정말 얼떨떨했어요. 이 나이에 과연 괜찮을까 싶어서 재만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가 다시 말했죠. 사실 화진 씨가 얘기하신 첫날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너무 직설적인 말에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갑자기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진짜로 죄송해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확신 있어 보였죠. 제가 원래 솔직한 편이라서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참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저희는 점심까지 함께 먹었습니다. 재만 씨가 잘 아는 식당으로 갔어요. 작은 일식집이었죠. 자주 오는 곳이에요. 혼자 올 때가 많은데. 그 말에 가슴이 살짝 아팠어요. 아, 이 사람도 혼자구나. 정말 편안하네요. 유정 씨랑 있으니까 밥을 다 먹고 그가 말했어요. 가정과 선생님이셨다니 학생들이 좋아했겠어요. 그의 말에 저도 미소 지었죠. 그때가 그리워요. 가끔 아이들이 재미있는 질문도 많이 했거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헤어지려고 할 때 그가 물었어요. 아니, 죄송해요. 너무 성급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도 기대하고 있었죠. 좋아요. 다음에는 제가 연락할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전철을 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화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어땠어? 나쁘지 않았어.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나 봐요. 화진이가 웃었거든요. 유정아, 내가 이런 모습 보인 게 얼마만이니? 맞아요.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주는 꿈이었어요. 따뜻했어요. 주말이 가고 월요일이 오자 평생학습관에서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봉틀 수업, 신명의 수강생들이 있죠. 오늘은 에이프런 만들기였어요. 선생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수강생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괜히 얼굴을 숙였죠. 화요일 오후에 재만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이번에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가슴이 또 뛰었어요. 좋아요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러갔죠. 토요일은 비가 내렸어요. 우산을 챙겨야겠다 생각하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비 오는데 괜찮아요? 재만 씨가 먼저 걱정했어요. 전 괜찮아요. 우산도 있고요. 차는 깔끔했죠. 살짝 비싼 차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미소만 지었어요. 조금 걸리는데 가는 동안 대화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드라이브하는 동안 재만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조경업을 시작한 것도, 결혼했다가 이별한 것도 아내가 먼저 떠났어요. 성격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느껴졌어요. 하나정원이라는 조그만 카페였어요. 정말 사적인 공간 같았어요. 사람도 거의 없었죠. 재만 씨가 저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원두를 직접 볶는다고 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은은한 음악, 골동품 같은 가구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죠. 사실 지난번에 만나고 계속 생각나셨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외로웠나 봐요. 진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도 알아요. 그 외로움, 늦은 밤 혼자 마주하는 침묵의 무게를.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저녁 시간이 되자 재만 씨가 제안했어요. 와인 한 잔 어떠세요? 근처에 작은 와인바가 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거든요. 와인바는 더 사적인 공간이었죠. 어두운 조명, 부드러운 재질, 뭔가 로맨틱했어요. 한 잔, 두 잔 어느새 저도 많이 취했나 봐요. 재만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유정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어른들 사이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뭘 원하시는 거죠? 물었더니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속궁합이 맞아야 오래 가잖아요. 우리 나이에는 솔직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죠.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런 식으로 여자분을 대하진 않아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알아요. 오늘처럼 정말 좋은 분위기였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나이에 결혼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이라면. 그럼 오늘 재만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작게 끄덕였죠. 오피스텔로 올라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거든요. 12층짜리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재만 씨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가 물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어지러웠죠. 이 순간이 정말 제가 원하는 걸까? 문을 열자 깔끔한 원룸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더 예쁜 곳이었죠. 회색과 흰색이 조화된 인테리어, 큰 창문으로 보이는 대전 야경. 커피 드시겠어요? 재만 씨가 물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넘어갔죠.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은 흐릿하게 기억납니다. 어떻게든 긴장을 풀려고 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10년 만이었죠. 몸이 그때를 기억하고 있을까? 재만 씨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천천히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드는 빛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낯선 남자의 호흡소리.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급하게 옷을 입고 있는데 재만 씨가 깨어났어요. 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할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죠.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커피라도 드시고 가시지. 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진짜 급해서 서둘러 나가며 문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만히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나인가? 쉰을 넘긴 여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한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잖아요. 저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화요일이 되었어요. 재만 씨한테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죠.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답장이 없었어요. 수요일, 목요일. 여전히 소식이 없었죠. 혹시 제가 너무 급하게 도망갔나? 아니면 금요일 오후에 화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유정아, 너 그 사람 만났지? 윤재만이 맞지? 응, 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사람이 이상하대. 방금 다른 친구한테 들었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죠. 무슨 소리야?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할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죠. 재만 씨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화진이도 다시 전화가 없었고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무언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가 자신에 대해 실망한 걸까? 토요일 아침 화진이가 마침내 전화했습니다. 유정아, 너 단단히 마음 먹어. 저 사람 이런 식으로 중년 여성들 여러 명이랑 만났대. 충격이었죠. 뭐라고? 대전에 고시텔 방 하나 얻어두고 일종의 사냥감인 거야. 심지어 이름도 가짜일 수 있대. 마치 천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차가워졌죠. 내가 바보였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정아, 울지 마.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프로였던 거야. 화진이의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말 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계속 생각났어요. 재만 씨의 따뜻했던 눈빛, 부드러웠던 목소리 다 거짓이었나? 아니면 진심이 조금은 있었나? 속은 거예요. 완벽하게. 월요일이 되자 학습관에 가야 했어요. 수강생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걱정하는 목소리들. 저는 괜찮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반복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일까? 화요일 저녁 혼자 앉아서 술을 마셨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소주. 그 밤 정말 많이 취했어요. 술잔을 들고 거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예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중년 여성이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었어요. 웃긴 일이었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정말 바보예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중얼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니 눈물이 났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서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요? 거울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수요일 아침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학습관에 가야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죠. 결국 전화해서 아프다고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죠. 진짜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화진이가 점심에 집으로 왔어요. 못 나온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왔어. 문을 열어주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유정아, 밥은 먹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바보야, 왜 남 때문에 내가 이래? 화진이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내 친구 민정이도 작년에 비슷한 일 있었어. 라면 그릇을 내밀며 그녀가 말했죠. 우리 또래 여자들한테 접근하는 남자들 중에는 진짜 나쁜 사람들도 있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따뜻했죠. 화진아, 내가 너무 쉬웠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내가 외로웠던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화진이가 제 손을 잡았죠. 너는 10년 동안 혼자 견뎠잖아. 그런 너를 이용한 그 남자가 나쁜 거야. 금요일이 되자 조금 나아졌어요. 화진이가 매일 전화해줬고 학습관 동료들도 걱정해줬죠. 오정희 선생님은 직접 집까지 찾아왔어요. 유정이, 우리 다음 주에 서울 나들이 가기로 했잖아. 꼭 와야 해.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주말에는 남편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묘소에 갔죠. 남편의 사진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보, 저 잘못했어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으려고 했는데 그게 틀렸나 봐요.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유정이, 넌 아직 젊잖아. 혼자 살기 외롭지? 고개를 숙였죠. 그래도 이제는 천천히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끄덕였어요. 그래, 성급하게 굴지 마라. 다음 주 월요일 학습관으로 돌아갔어요. 수강생들이 반가워했죠. 선생님 많이 편찮으셨나 봐요. 감기가 좀 심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마음의 감기가 심했는걸요. 재봉틀 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이게 제 일상이죠. 학생들의 작품을 보고 조언을 해주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수강생 중 한 분이 물었어요. 선생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저는 잠시 생각했죠.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교훈을 얻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일상이 좋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죠. 오늘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했던 건 잘못이 아니었다. 다만 너무 성급했던 것뿐이다. 다음에는 더 신중해야겠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법이니까. 화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덕분에 다시 일어났어. 고마워. 곧 답장이 왔죠. 천만에. 우리 아직 젊잖아. 좋은 사람 분명 나타날 거야. 저는 미소 지었어요.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일상 속에서 뭔가 바뀐 게 있었어요.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랄까. 아침에는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학습관에서 수업을 했죠. 저녁에는 책을 읽었어요. 평범하지만 이런 일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전 화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유정아, 오늘 마을 축제 가지? 응, 교회에서 부스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 그게 아니라 미술 동호회에서 작품 전시도 한대. 구경이라도 해보자. 동네 축제장은 북적였어요.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괜찮았죠. 화진이와 함께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부스를 구경했어요. 솜사탕도 하나 사 먹고 뽑기도 해봤죠. 어머, 너 복권이다.
화진이가 소리쳤어요. 근데 경품은 사탕 하나였죠. 같이 웃었어요. 미술 동호회 부스에 도착하자 예쁜 작품들이 많았어요. 수채화, 유화, 스케치. 제 눈을 끈 그림이 있었죠. 마을 어귀에 고목나무를 그린 수채화였어요. 아주 사실적이면서도 따뜻했죠. 이 그림 정말 좋네요. 말하자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린 거예요. 돌아보니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죠. 안경을 쓰고 수염이 희끗희끗한, 아, 직접 그리셨어요? 네, 별로 잘 그린 건 아니지만.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유정이에요. 재봉틀 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유명한 선생님이시군요. 박성기입니다. 공무원 퇴직하고 요즘은 그림만 그려요. 악수를 나눴죠. 따뜻한 손이었어요. 화진이가 다른 부스로 가버려서 박 선생과 둘이 되었어요. 이 그림들 다 오늘 그리신 거예요? 아니요. 요즘 많이 그리진 않아요. 마음이 가야 붓이 움직이거든요. 그의 말에 공감했어요. 마음이 가야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죠. 공무원 은퇴하시고 홀가분하시겠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도 없고, 아, 죄송합니다. 괜히 이런 말씀을. 괜찮아요. 저도 혼자라서 짧은 대화였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미술 동호회에서 다가도 준비했더라고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박 선생이 제안했죠. 네, 좋아요. 간단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커피 향이 좋았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가 물었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학습관에서 수업하고 텃밭도 조금 가꾸고. 텃밭이요? 저도 작은 텃밭이 있어요. 요즘 상추가 잘 자라죠? 맞아요. 상추가 정말 많이 자라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화진이가 돌아왔어요. 유정아, 사탕 더 샀어. 그리고 박 선생을 보더니, 아, 박 선생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아, 아시는군요. 이 동네에서 그림 잘 그리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때 축제 행사장에서 공연이 시작됐어요. 마을 주민들의 장기자랑이었죠. 구경하러 가실래요? 박 선생이 물었어요. 좋아요. 셋이서 함께 갔죠. 분위기가 좋았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해가 지고 축제가 끝나갈 무렵 박 선생이 말했어요. 다음에 미술 동호회 전시회도 있어요. 시간 되시면 오세요. 네, 꼭 가볼게요.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단순한 명함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쓰여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박성기 이름 아래 온화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립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죠. 뭔가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급하지 않고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악몽은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흐르고 박 선생님이 주신 전시회 초대장을 다시 봤어요. 이번 주말이었습니다. 마을 갤러리 소모작이라는 작은 전시 공간에서 열린대요. 가볼까 고민했죠. 너무 갑자기 찾아가면 부담스러울까? 목요일에 학습관에서 수업이 끝난 후였어요. 박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죠. 선생님 계시죠? 제가 재봉틀 수리를 도와드리러. 수강생 중 한 분의 재봉틀이 고장 났었거든요. 아, 박 선생님? 놀란 마음에 인사를 건넸어요. 전에 아버님이 재봉틀 공장에서 일하셔서 조금 알아요. 손수 공구통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20분쯤 걸렸을까요? 고장난 재봉틀이 다시 움직였어요. 와, 고마워요. 수강생이 기뻐했죠. 힘든 일 아니었어요. 그저 손을 닦으시며 수줍게 웃으셨어요. 보통 남자들은 이런 일을 해주고 나서 으스대기 일수인데 이분은 달랐어요. 커피라도 드시고 가세요. 제가 말했죠. 학습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전시회 토요일이죠? 네, 오시겠어요? 네, 꼭 가볼게요. 대답하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조금 일찍 오시면 작품 설명도 해드릴게요. 좋아요. 토요일이 밝았어요. 날씨가 참 좋았죠. 봄처럼 포근했어요. 갤러리에 도착하니 아직 일러서 관람객이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작품 앞에 서 계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네, 작품이 궁금해서. 사실 그림은 제 위안이었어요. 작품을 가리키며 박 선생님이 말을 시작하셨죠. 아내가 떠나고 퇴직하고 한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붓을 들고 있으니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분의 그림은 특별했어요. 마을 풍경, 나무, 꽃 평범한 소재였지만 따뜻한 감성이 담겨 있었죠. 이 그림은 제가 자주 산책하는 길이에요. 요즘은 상추 키우느라 바빠서 못 가지만 그런 보통 이야기들이 편안하게 들렸어요. 상추는 정말 손이 많이 가죠. 제가 말하자. 선생님도 키우세요? 네, 제 자랑거리예요. 자연스럽게 텃밭 이야기가 시작됐죠. 어떤 작물을 키우는지, 비료는 뭘 쓰는지 소소한 대화였지만 즐거웠어요. 다른 관람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은 친절하게 작품을 설명해 주셨죠. 조금도 피곤한 기색 없이 성실하게 어떤 할머니가 그림이 참 따뜻하네요 하시자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그렸거든요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1시간 정도 관람하고 나왔어요. 박 선생님이 바빠 보여서 인사만 하고 갔죠. 다음에 텃밭 구경 오시겠어요? 나가는 길에 그가 물었어요. 네, 언제가 좋을까요? 언제든 괜찮아요. 미리 연락만 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맞는 거겠죠. 급하지 않고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관계. 박 선생님과의 대화는 편안했어요. 뭔가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고 화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전시회 갔다 왔어? 박 선생님 작품? 응, 정말 좋더라. 그분 좋은 분이야. 말도 조심스럽게 하시고 화진이도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다르다. 천천히 가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일단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남편이 떠나고 10년 동안 저는 혼자 잘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나를 잃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박 선생님의 문자가 왔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처음이라 긴장됐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편안했어요. 저도 답장을 보냈죠. 저도 편안했어요. 다음에 텃밭 구경 갈게요. 상추 수확 시기를 놓치기 전에요. 작은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런 게 진짜 관계의 시작이겠죠?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한 주가 지났어요. 목요일 오후 박 선생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상추 정말 크네요. 같이 수확하실래요? 망설이지 않고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제가 상추 쌈밥도 해갈게요. 토요일 아침 장을 보러 갔어요. 쌈 싸먹을 고기, 된장찌개 재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설레기도 했죠. 장바구니에 들꽃도 한 묶음 넣었어요. 괜히 빈손으로 가기는 싫었거든요. 11시쯤 박 선생님 집에 도착했어요.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단독주택이었죠. 담장 없는 마당이 깔끔했어요.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셨어요. 상추가 정말 크네요. 조금 늦게 왔으면 안 되겠어요. 작은 텃밭으로 갔어요. 상추, 깻잎, 양상추 제 것보다 훨씬 많았죠. 와, 정말 잘 키우셨네요. 비결이 뭐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매일 보면서 말 걸어주는 거 수줍게 웃으시더라고요. 아, 이 꽃도 예쁘네요. 들꽃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상추를 땄어요. 제가 수확하면 박 선생님이 다듬으시고 자연스러운 호흡이었어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텃밭 가꾸셨어요? 남편이 먼저 시작했어요. 꽃을 좋아하셨거든요. 아, 박 선생님은 그냥 들어주셨어요. 가볍게, 무겁지 않게. 마당 평상에 앉아 쌈밥을 먹었어요. 고기가 부드럽네요. 잘하셨어요. 그냥 집에서 먹던 방식이에요. 된장찌개도 끓였는데 맛있다고 하셨죠. 참 단순한 대화였어요. 억지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도 않고 식사 후에 커피를 마셨어요.
음악 틀어도 될까요? 박 선생님이 물으셨죠. 네, 좋아요. 클래식이 흘러나왔어요. 부드러운 선율 마당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따뜻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게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말했죠. 저도요, 누군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박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무겁지는 않았죠.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오, 고양이네요.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제가 요즘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아직 나비. 제가 말하자 좋은 이름이네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서야 했죠. 곧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학습관에서 일찍 수업이 있어서. 아,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즐거웠어요. 문 앞에서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제가 요리 한번 해볼게요. 괜찮으시다면. 물론이죠. 기대할게요. 자연스러운 초대였어요. 어색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평온했어요. 재만 씨와는 너무 달랐죠. 유혹하려고 하지도 않고 과한 스킨십도 없고 그냥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편안했어요. 이런 게 진짜 좋은 사람인 걸까요? 밤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였다. 박 선생님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안했다. 급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이런 게 진정한 만남 아닐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괜찮다. 천천히 가면 된다. 화진이한테 밤늦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어땠어? 좋았어. 정말 편안했어. 그거면 된 거야. 유정아, 넌 이미 답을 알고 있어. 맞아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를 소중히 여겨줄 사람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니까요. 박 선생님처럼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죠.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누군가를 만나도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니까요.